이거 마셔도 되는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는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지점에서는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개헌 당일 10시 반부터 12월 16일 동안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계속 눈에 보이고 이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실 텐데 나는 그런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키워드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진인데요. 정치 참 어렵다. 어제 대구를 방문했죠. 그중에서 경북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치 참 어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제 경북대를 방문했고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집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네요. 그림으로 보시죠. TK 향하는 한동훈 그러나 온도차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제 대구 경북대 그 앞에 모습이라 그래요. 일단 왼쪽 거 보세요. 글자로 보이시죠? 무슨 밑에 보면 무슨 투쟁본부 대통령을 잡아먹고 그리고 저 종이로 돼 있는데 써 있죠. 배척한다. 대구는 한동훈 배척한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제목 같죠?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한동훈이 답이다. 이런 것도 써 있죠, 지금. 여기는 지지하는 분들. 요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 배척한다. 다른 그림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답이다. 이런 게 써 있네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군요. 이게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거친 뒤에 한동훈 대표가 대학생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정책 결단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원석 전 의원. 네. 정치 참 어렵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본인을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잘 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같이 했는데 정치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월 3일 계엄과 또 그 뒤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의 민심과 그 이후의 민심이 아주 180도 다르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민심은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이자 차기 주자로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누구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TK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가 내린 정치적 선택의 후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정치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TK 민심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정치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TK 민심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유승민 의원도 영남대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화해하고 싶다. 이런 본인의 또 의견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입니다. 뭐 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뭐 좋은 그 반응이 안 나오거나 하면 비켜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이 대선 주자들은 TK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TK 민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TK 그 유권자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동훈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어제 뭐 본인이 저기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TK 민심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가 또 이후에 펼쳐질 한동훈 그 전 대표 개인의 정치도 그렇고 만약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그 이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경북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아까 영상으로 좀 한 대목 전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이 글로써 좀 정리 좀 해보죠. 오늘 많이 회자가 된 내용이에요. 대구에서 저를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민심에 대해서 최근에 비판적 입장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같군요. 여러 정치적인 결단을 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 뒤에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윤주진 전요. 사실 대구, TK 중에서 대구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방문할 때 굉장한 환대를 받았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열차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사진을 찍고 이런 환대.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대구 방문이 정치계로 뛰어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 아니냐는 평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방문했던 대구의 모습은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굉장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목소리 나왔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토 또는 반대하는 이 TK 민심 뭔가 좀 설득하려는 노력 같은데 이 설득 글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정확히 1년 전에 이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23년 3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이죠. 아마 대구 정치의 가장 중심지,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그때 수천 명의 인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맞았던 그 모습과 정확히 1년 만에 정확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군주 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심은 군주를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 그런 민심의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느꼈을 것인데 글쎄요. 이게 설득으로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 과거에 이준석 대표 사례를 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대구는 이준석 의원을 당대표로 또 선택을 해줬었습니다. 지난 경선 때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준석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 아직 이준석 의원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보여줬던 정치적 자산이 그래도 TK가 한 번은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는 통했다고 봅니다. 뭔가 세대교체라든지 정권교체.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이준석 의원만큼이라도 TK 국민들이 다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준석 의원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서고 탄핵의 찬성의 목소리를 대구에서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이준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왜? 쓸 데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기에는 이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다시 당대표 지난 한 1년 정도의 정치적 자산이 TK 민심으로서는 지금 한동훈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TK의 민심을 얻으려면 이번 조기 대선이 아니라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TK 민심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써야 될 정치인이구나라는 것인데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요 스토리 라인을 빼고는 예. 사실은 TK에 호소할 수 있는 뭔가 보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TK의 마음의 문을 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에서 아까 덧붙인 말 있죠? 정치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걸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대구를 방문, 그중에서 경북대를 방문할 때 두 가지 갈라진 모습,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서 한 말, 뭐 이런 거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이분도 계시네요. 한때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로 꼽혔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탈했다는 평가받고 있죠. 이분 지역구는 울산에 있거든요. 울산?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일단 정리 좀 해보죠.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냈다고 합니다.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탄핵을 좀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죠. 근데 이런 입장들, 이런 게 배경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에 가면, 여기는 이제 울산,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어야 됩니다. 그럼 가리고 다닌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지역구 목욕탕에 갔더니 광주 가지 왜 울산 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주민분들이. 광주 가지 왜 울산에 왔냐. 이거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방금 소개해드린 저런 맥락의 얘기를 앞서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시구 의원님들과 또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과 또 뭐 당협을 구성하고 있던 분들께서는 뭐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게 이제 시당위원장에 이어 당협위원장, 아마 그 다음엔 탈당, 그 다음엔 아마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요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유는 제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전 의원, 이 정도까지 지금 영남 지역에서 반감을 사고 있는 겁니까? 김상욱 의원 경우 특히 울산에서 뭐 광주까지 울산에 왜 왔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울경 PK는 사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TK에 버금가는 뭔가 텃밭 아니겠습니까? 지역 기반인데, 사실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천이 중요합니다. 공천 받으면 이제 되는 거의 그런 지역구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텃밭으로 꼽히는 그렇습니다. 뭐 지역이니까요. 짝대기만 꽂아도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사실은 정치 신인이고 우리 보수 유권자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역구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섭섭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김상욱 의원이 단순히 뭐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또 일부 뭐 내란 혐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실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의 정치는 물론 존중받아 마땅한데 지금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기각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결코 적지 않고, 또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되게 위기의식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들 불안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좀 뭔가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뭐 이 사람의 뜻, 이 사람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 메시지, 그리고 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헌재 선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상당한 좀 배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의원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김상욱 의원 보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보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김상욱 의원 객관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제 그러나 그 본인의 소신을 일관되게 또 변함없이 예. 저렇게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예. 존중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상욱 의원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소신을 유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국민의힘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워낙에 탄핵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뭐 이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그와는 다른 여전히 이제 다수 국민의 그 의사와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계속 저렇게 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운 털이 더 박힌 거죠. 예. 심지어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예.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고 또 지역구에서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국회의원의 그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당론 이전의 헌법기관으로서 예.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쨌든 표결하고 활동할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예.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한 그 이 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특히 이제 뭐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과하다. 때로는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김상욱 의원이 이제 타겟이 돼서 약간 지역구에서도 고립된 것 같아. 사실 당내 굉장히 고립돼 친윤계나 있습니다. 친한계 모두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더 차가운 반응을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도 약간은 이제 김상욱 의원의 저런 이제 공개적이고 또 뚜렷한 소신을 밝히는 행보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본인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예. 탄핵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예. 뭐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그와 달리 탄핵 기각되면 나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소신은 소신대로 존중돼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정당 내부의 예. 어떤 다양성이고 민주성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김상욱 전 의원 본인이 뭐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약간 가리고 다닙니다.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